여러분, 왜 우리는 매일 꿈을 꿀까요? 만약 꿈을 꾸지 않는다면 우리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꿈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인생의 약 3분의 1을 잠자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90세까지 산다면 무려 30년을 잠자는데 쓰는 셈이죠. 그리고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항상 꿈을 꿉니다. 그만큼 꿈나라에 있는 시간도 상당하죠. 근데 왜 인간의 삶은 이렇게 많은 시간을 꿈을 꾸는데 써야 할까요? 만약 꿈이 인간에게 불필요한 것이었다면 진화 과정에서 꿈을 꾸는 기능은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꿈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꿈을 꾸지 않게 된다면 인간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꿈의 역할을 이해하면 우리 마음과 의식, 나아가 인류와 우주의 존재 이유까지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물질 현실이라고 하고 꿈속에서 경험하는 세계를 꿈 현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오감을 가진 자아를 통해 현실을 인식하죠. 마치 게임을 하려면 아바타가 필요한 것처럼요. 물질 현실을 인식하는 자아를 물질 자아, 꿈 현실을 인식하는 자아를 꿈 자아라고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실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창조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나오면 그것이 현실로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마음, 특히 무의식에는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단순한 구조가 창조와 소멸을 거듭하면서 쪼개지고 합쳐지고 얽히면서 복잡한 구조가 되죠. 우주의 탄생과 소멸 전체 과정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영역이에요. 만약 마음 영역의 100%가 물질 현실로 다 반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SF, 공포, 판타지 영화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질서한 세상이 될 거예요. 시공간이 완전히 뒤틀려서 공룡, 좀비, 외계인 같은 것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완전한 카오스의 세계가 되겠죠. 우리 마음은 마치 거대한 물류창고에 온갖 잡다한 물건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것과 같아요. 모든 것이 사방팔방으로 날뛰는 상태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는 굉장히 정돈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나름의 질서와 규칙을 갖고 있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꿈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꿈은 물류창고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만 골라서 배송해주고 불필요한 물건은 다시 창고로 반품해주는 택배기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꿈 자아는 마음과 물질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정리해주는 중간 관리자예요. 물질 현실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꿈 현실이 필수입니다. 꿈은 무의식의 온갖 것들이 물질 현실로 무작정 튀어나오지 않도록 뒤에서 무의식을 팽팽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줄다리기에서 한쪽이 줄을 놓아버리면 반대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꿈 현실이 줄을 놓아버리면 물질 현실은 붕괴됩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물을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가정에서 사용한 오염된 물이 하수구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고 거기서 정화 작업을 거친 후 다시 깨끗한 물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로 물질 현실에서의 삶은 집안에서 물을 쓰는 것과 같고 꿈속 삶은 하수처리장에서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하수처리장이 없다면 오염된 물이 그대로 다시 집으로 흘러들어와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꿈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물질, 우주를 창조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사랑과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체험이 가능하려면 생존 욕구가 필요하고 생존 욕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다면 살아남을 이유가 없겠죠. 죽음이 없다면 탄생도 창조도 체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체험을 원할수록 삶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이는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커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레벨이 너무 높아지면 정작 물질 차원에서 생명체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려움을 적절히 조절해야 했죠. 이것이 바로 꿈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꿈에서 우리는 위험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적에게 쫓기거나 사고가 나거나 추락하거나 물에 빠지는 등의 상황이죠. 이런 두려운 상황을 꿈에서 직면하면 무의식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어 물질, 현실에서는 생존을 방해하는 상황을 덜 겪게 됩니다. 물질 자아의 주된 기능은 마음을 억압하는 것이고 꿈 자아의 주된 기능은 마음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기분이 나빠도 괜찮은 척, 외로워도 외롭지 않은 척, 미워도 밉지 않은 척 감정을 억누르죠. 사회도 분노, 식탐, 성욕, 질투, 교만, 탐욕 등을 죄로 여기며 감정 억압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억눌린 감정들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무의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염된 무의식을 정화하는 것이 꿈 자아의 역할이에요. 물질 자아가 잠들면 의식은 꿈 서버에 접속해 하수 처리장을 돌리며 정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린 시절 부모에게 감정을 이해받지 못한 사람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 무의식의 분노가 쌓입니다. 이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배우자로부터 감정을 이해받지 못하는 관계를 만들어내죠. 꿈속에서는 이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동을 통해 무의식에 저장된 분노가 해소되죠. 이렇게 감정이 정화되면 물질 현실에서는 상대방과 마찰을 직면할 용기가 생기고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 실제로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꿈에서 이런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염된 감정이 그대로 물질 현실로 넘어와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범죄, 사고, 질병, 자해, 자살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성적인 꿈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부모로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도록 자란 사람은 무의식의 성에 대한 죄의식과 관심받고 싶은 욕구가 쌓입니다. 이런 욕구는 꿈에서 해소될 수 있어요. 꿈에서 성적으로 죄스럽거나 수치스러운 상황, 또는 이성에게 관심받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성에 대한 죄의식이 풀려갑니다. 감정이 정화되면 꿈에서 이성에게 관심을 받거나 성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물질 현실에서도 건강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밤에 잠을 잘 자고 힘들 때는 낮잠도 자면 꿈에서 하수 처리 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물질 현실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 더 자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잠을 통해 오염물을 정화해야 힘든 마음이 덜어지니까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잠을 많이 자는 것을 게으르다고 생각하며 공부, 야근, 사회생활을 이유로 충분히 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규칙적으로 잘 자면 꿈을 통해 무능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밤새 공부한다고 수면 패턴을 망치면 꿈에서 두려움 해소가 되지 않아 오히려 시험을 망칠 수 있어요. 잠을 덜 자는 것은 하수 처리장 운영 시간을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오염물은 쌓여가는데 처리 시간이 부족하니 오염물이 그대로 현실로 흘러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현실에서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불안과 걱정이 계속되어 결국 불면증까지 생깁니다. 이 불안감을 누르기 위해 술이나 수면제, TV 등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레마리엠 수면을 방해해 꿈 서버 접속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하수 처리장 운영이 중단된 채로 살아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사실 이런 꿈 하수 처리장 운영의 어려움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겪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세대를 거듭하며 감정을 억눌러 왔기 때문에 무의식의 오염물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현 세대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오염물을 받고 있어요. 만약 집단이 모두 함께 감정 처리를 하지 못하면 집단이 붙들고 있는 두려움들이 꿈 차원을 거치지 못하고 물질 차원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질 현실의 전체적인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영화 속 장면들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물질 자아가 동참해서 감정을 정화하기 시작하면 자아도 혼자서 하던 일을 둘이서 나눠 하게 되니 하수 처리장 운영이 수월해집니다. 다시 편안히 잘 수 있게 되고 꿈 하수 처리장이 정상 운영되면서 맑은 물이 공급되죠. 마음과 삶이 건강해지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결국 꿈은 단순한 상상이나 무의미한 환상이 아닙니다. 꿈은 우리의 현실을 유지하고 감정을 정화하며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단순히 체력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건강과 현실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꿈나라에서는 어떤 정화 작업이 이루어질까요? 잠들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무의식과 꿈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한 수면을 통해 여러분의 꿈 자아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한 꿈, 건강한 현실을 위해 오늘 밤은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건 어떨까요?